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물체의 1차원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속도의 정의와 가속도의 정의만 있으면 어떤 1차원 운동이든지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야? 1차원 했으니까 물체의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대표적인 2차원 운동이 있어요. 투수가 공을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던져서 이 공이 폼을 쓰던 운동을 한대. 이때 시간에 따른 공의 위치를 보니까 이 공의 위치가 거리 방향 또는 X축 방향과 높이 방향 또는 Y축 방향에 대해서 동시에 달라지더라. 결국 이 공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좌표축이 2개 필요하고요. 따라서 2차원 운동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2차원 운동이 앞에서 배운 1차원 운동과 제일 다른 점이 뭘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운동 방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1차원적인 표현은 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럼 화살표는 어떻게 그려요? 우리 내키는 대로 그리면 돼. 여러분, 과학은 정의와 법칙의 학문입니다. 이 화살표 하나에도 정의와 법칙이 있어요. 이 화살표를 물리에서는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의 수학적인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정의,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어떤 값이 있다고 합시다. 일단 이 값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다, 벡터다 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일단 책에서는 이 볼드체, 굵은 글씨체를 많이 쓰고요. 또는 A 위쪽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벡터의 크기는 보통 그냥 A라고 쓰는데 벡터의 크기라는 걸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벡터의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위치 시작점에서 2번 위치 끝점을 향하는 벡터는 이렇게 1번 위치와 2번 위치를 잇는 최단 경로, 직선 방향의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반면에 이런 화살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 화살표의 길이가 곧 이 벡터의 크기가 되도록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 화살표에 어떤 벡터의 크기에 대한 정보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벡터 하면 뭐 떠올리면 되는 거야? 화살표 떠올리면 되는 거야. 자, 벡터는 곧 화살표다. 벡터의 정의는 이만하면 됐고요. 이제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정의에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벡터 A랑 벡터 B가 있어요. 이 두 벡터는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방향은 같아요.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같은 벡터죠. 화살표가 놓인 위치는 다르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했죠. 따라서 어떤 두 벡터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할 때 화살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다. 그럼 몇 개 더 해볼까? 자, 먼저 이 벡터는 앞에 두 벡터랑 같은 벡터야, 다른 벡터야?
같은 벡터죠. 크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이 벡터는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이 같아. 같은 벡터다. 이 벡터는 어때요?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방향이 다르네. 다른 벡터야. 마지막으로 이 벡터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죠. 다른 벡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벡터 사이의 연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벡터 더하기. 여기 벡터 5개가 있는데 이 벡터들을 내가 다 더하고 싶어요. 벡터를 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앞에서 했던 벡터의 정의에서 벡터는 어떤 시작점에서 끝점을 향하는 화살표라고 했죠. 이 5개의 벡터 전체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하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알기가 힘들잖아? 또 앞에서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했으니까 보기 좋게 좀 옮겨 봅시다. 먼저 A 벡터 옮기고요. 다음 B 벡터의 시작점이 A 벡터의 끝점에 위치하도록 옮겨줍니다. 뭔가 더하기 느낌 나요? 다음 마찬가지로 C 벡터의 시작점이 B 벡터의 끝점에 오도록 옮겨주고요. D 벡터도 똑같이 옮겨주고 마지막 E 벡터까지. 결국 이 5개의 벡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화살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어때요? 그럴듯해? 이게 바로 벡터 더하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벡터 더하기의 성질 2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교환 법칙입니다. 더하기 순서 바꿔도 관계없다. 자,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는 E, D, C, B, A 순서로 더해 볼게요. 먼저 E 그려주고요. 다음 D, 다음 C, 다음 B, 마지막 A 벡터. 다음 시작점에서 끝점을 향해서 화살표를 이어주면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두 번째, 결합법칙. 어떻게 묶어서 더하든 관계없다. 먼저 A, B 묶고 C, D, E 묶어 볼게요. A 벡터, B 벡터 먼저 더해주고요. 이렇게. 다음 C 벡터, D 벡터, E 벡터 따로 더해준 다음 이렇게. 여기 초록색 A 더하기 B 벡터랑 빨간색 C 더하기 D 더하기 E 벡터를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이렇게 하늘색 벡터가 나오죠. 자, 다음 A, B, C 묶고요. D, E 묶어 볼게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 먼저 더해주고요. 이렇게. 자, 다음 D 벡터, E 벡터 따로 더해준 다음 이렇게. 여기 초록색 A 더하기 B 더하기 C 벡터랑 빨간색 D 더하기 E 벡터를 더해주면 이렇게 똑같은 하늘색 벡터가 나온다. 자, 이렇게 벡터 더하기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됐죠?
자, 더하기 했으니까 다음은 빼기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런데 이 벡터 빼기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아, 벡터는 곧 화살표라고 했는데 이 화살표를 뺀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벡터, 이 음수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해요. A 벡터의 네거티브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어떤 벡터냐? A 벡터에 더했을 때 0이 되는 벡터입니다. 어떤 벡터가 그래요? A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가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옮겨서 더해보면 서로 상쇄되면서 0 되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벡터를 이용하면 벡터의 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A 빼기 B 벡터를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자는 거야. 화살표로 표시해보면 먼저 마이너스 B 벡터 그려주고 다음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 더해주면 여기 하늘색 화살표가 바로 A 빼기 B 벡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하기나 빼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벡터의 스칼라, 상수를 한번 곱해봅시다. 스칼라는 그냥 숫자,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곱했을 때 벡터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 벡터 b에다가 상수 2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숫자니까 벡터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따라서 방향은 그대로, 크기는 2배가 된다. 그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방향은 변화가 없고 크기는 절반이 된다. 쉽죠? 이번엔 마이너스 2 곱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크기가 2배 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럴듯하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나눠봅시다.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크기는 절반. 이 부호 마이너스 때문에 방향은 반대가 된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상수 곱하기 벡터 해봤는데 아니 그러면 벡터 곱하기 벡터 같은 건 없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곱하기는 없어요. 아니 화살표에다가 화살표를 곱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딱히 의미가 없어요. 아, 대신 닷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이 다른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연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벡터 닷 B 벡터 하면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면 이 벡터 방향이 반영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냥 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치?
그래서 이 B 벡터 전체 크기 중에 A 벡터 방향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려서 곱해준다. 이때 A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B 벡터의 전체 크기 중에 A 벡터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방향이 다른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연산을 닷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이 연산의 결과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이 숫자가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저희 닷 프로덕트에서는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 먼저 해보면 A 벡터 닷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B 벡터 닷 A 벡터도 계산해보면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와 A 벡터 사이의 각도 똑같이 코사인 세타가 된다. 다음 분배 법칙은 화살표 그려보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하고요. 그냥 임의의 벡터야. B 벡터의 A 방향 크기를 BA, C 벡터의 A 방향 크기를 CA,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벡터를 D 벡터라고 두고요. 이 D 벡터의 A 방향 크기를 DA라고 하면 일단 DA는 BA 더하기 CA인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A 벡터 닷 B 더하기 C 벡터 정리해보면 B 더하기 C 벡터가 D 벡터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닷 프로덕트의 정의에서 A 벡터 닷 D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D 벡터의 A 벡터 방향 크기 DA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DA가 뭐예요? BA 더하기 CA라고 했거든. A, BA, CA는 다 숫자니까 괄호 풀어주면 A, BA 더하기 A, CA가 된다. 자, 그럼 우변에 A 벡터 닷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닷 C 벡터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 닷 프로덕트의 정의에서 A 벡터 닷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A 벡터 방향 크기 BA가 되고요. A 벡터 닷 C 벡터는 마찬가지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C 벡터의 A 벡터 방향 크기
CA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 이 둘이 어때요? 똑같죠? 따라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벡터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뭘 하든 화살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최선일까?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화살표 그려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정확한 연산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컴포넌트 메소드, 이 성분법입니다. 좌표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벡터랑 B 벡터가 있어요. 내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계산하고 싶어. 아까 좌표축 필요하다고 했죠? 제일 만만한 XY 좌표축으로 합시다. 이렇게 좌표축을 놓고요. 일단 A 벡터를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쪼개요. 그럼 A 벡터는 AX 벡터 더하기 AY 벡터 되는 거 맞죠? 다음 B 벡터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쪼개줍니다. 그럼 B 벡터는 BX 벡터 더하기 BY 벡터가 되겠죠. 여기 AX 벡터, AY 벡터, BX 벡터, BY 벡터 같은 벡터를 컴포넌트 벡터 또는 성분 벡터라고 합니다. A 벡터가 AX 벡터와 AY 벡터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X축 방향을 가리키는 크기 1짜리 벡터를 I 삿갓, 요거 삿갓 모양으로 생겼죠? 또는 I 캐럿이라고 하고요. Y축 방향을 가리키는 크기 1짜리 벡터를 J 캐럿이라고 하면 AX 벡터는 AX 벡터의 크기 AX 곱하기 방향 I 캐럿이 되고요. AY 벡터는 AY 벡터의 크기 AY 곱하기 방향 J 캐럿이 됩니다. 똑같이 BX 벡터는 BX 벡터의 크기 BX 곱하기 방향 I 캐럿이 되고요. 마지막 BY 벡터는 BY 벡터의 크기 BY 곱하기 방향 J 캐럿이 될 거예요. 여기서 좌표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크기 1짜리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하고요. 이 좌표축의 각 방향별 크기를 컴포넌트 또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더하기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I가 붙어있는 친구들은 I가 붙어있는 친구들끼리만 더해지고요. J가 붙어있는 친구들은 J가 붙어있는 친구들끼리만 더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치? 결국 여기서 이 X축 방향 성분과 Y축 방향 성분이 서로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완전히 별개로 취급이 된다.
이렇게 벡터를 좌표축 기준 성분으로 분해하고 X축 방향 성분은 X축 방향 성분끼리, Y축 방향 성분은 Y축 방향 성분끼리 계산해 주는 방법을 성분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화살표 그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정확하거든.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A 벡터가 2i 더하기 2j, 다시 말하면 A 벡터의 X축 방향 성분이 2, Y축 방향 성분이 2고, B 벡터가 1i 빼기 3j, 다시 말하면 B 벡터의 X축 방향 성분이 1, Y축 방향 성분이 마이너스 3일 때, 자, 먼저 이 두 벡터를 XY 좌표 축상에 한번 표시해 보래요. 어려울 거 없죠. A 벡터의 X축 방향 성분 벡터 AX 벡터는 크기가 2고요. 방향은 I니까 이런 화살표가 될 거고요. A 벡터의 Y축 방향 성분 벡터 AY 벡터는 크기가 2에 방향이 J니까 이런 화살표가 될 거예요. A 벡터는 이 두 벡터의 합이니까 결국 이런 벡터가 된다. 됐죠? 자, B 벡터도 해봅시다. B 벡터의 X축 방향 성분 벡터 BX 벡터는 크기가 1이고 방향은 I니까 이런 화살표가 될 거고요. 아, 아, 아. 다음 B 벡터의 Y축 방향 성분 벡터 BY 벡터는 크기가 3에 방향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J, J의 반대 방향이 된다. 됐죠? 여기서 B 벡터는 이 두 벡터의 합이니까 결국 이런 화살표가 된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 A 벡터랑 B 벡터를 한번 더해보래요. 이때 화살표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 벡터랑 B 벡터가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성분끼리 그냥 더해주면 돼. 여기서 I는 I끼리, J는 J끼리 더해주면 결국 3i 빼기 1j가 된다.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A 더하기 B 벡터의 X축 방향 성분 벡터는 크기가 3이고요. 방향은 I니까 이런 화살표가 될 거고요. A 더하기 B 벡터의 Y축 방향 성분 벡터는 크기가 1에 방향은 마이너스 J니까 이런 화살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A 더하기 B 벡터는 이런 화살표가 된다. 어때요? 할만하죠? 자, 마지막 이번에는 이 A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래. 여러분, 벡터의 정의에서 벡터의 크기는 곧 뭐랑 같아요? 화살표의 길이와 같죠?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벡터의 길이 구해보세요. 어려워? 너무 쉽지? 밑변의 길이가 3, 높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결국 루트 3제곱 더하기 1제곱 해서 루트 10이 된다. 그래서 이런 성분법을 이용한 벡터의 더하기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벡터가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정의와 개념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